작년부터 계속적으로 나오는 캐나다 이민 축소 정책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캐나다에서 영주권 진행을 위해 저처럼 EC 유학교사를 선택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앞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LMI를 통한 워크 퍼밋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데이케어에서 일하다 보니 여러 선생님들의 비자나 영주권 진행 상황에 대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 카테고리 선발 에듀케이션 항목에 EC 유학교사가 포함이 되었다는 것은 다 잘 알 것이라고 봅니다. 고로 농통자를 우대하는 만큼 에듀케이션 분야도 많은 초청장이 발행이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하지만 현실은 정해진 이민 숫자 안에서 맞춰야 할 퍼즐처럼 쉬운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바뀐 정책으로 인해 LMI를 통한 워크 퍼밋을 받기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첫 번째, 기본으로 LMI 신청 후 1년은 기다려야만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요즘 현실입니다. 최근 2024년 4월 20일에 신청한 분이 2025년 5월 2일 승인을 받았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LMI를 통해 워크 퍼밋을 신청해서 일을 하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동안은 LMI를 통해 캐나다 유학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캐나다 컬리지나 유니버시티에서 EC 과정을 공부한 후 일을 구해서 LMI를 통해 워크 퍼밋을 받는 경우였고요. 두 번째는 한국에서 4년제 유학교육 전공 방송통신대 학점은행제를 통해 EC 공부를 한 후 에이전시를 통해 데이케어와 잔매칭을 통해 LMI를 하고 캐나다로 들어오는 경우였습니다. 한국에서 캐나다 자격증으로 변환을 해서 LMI 승인 후 캐나다 공항으로 들어오면서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저처럼 유학 후 이민을 선택하신 분들에게 많이 해당이 되었던 방법입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파트타임을 했던 곳이나 실습을 하면서 매니저 눈에 들어서 잡 오퍼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 일을 하고 난 후 자연스럽게 LMI까지 연결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코비드 이후로 부족해진 유학교사들을 유학원이나 에이전시에서 캐나다 밖에 있는 쌤들을 캐나다 현지에 있는 데이케어에 소개를 하기 시작부터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SK주에서 자격증 변환을 쉽게 해준 덕분에 캐나다에 들어와서 일하면서 영주권까지 짧은 시간에 받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2년여에 걸쳐 바뀐 SK 정책으로 인해 이제는 자격증 변환도 쉽지만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LMI 신청했던 2021년도만 해도 승인 기간은 1, 2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심지어 신청한 지 3주 만에 나온 최단 기간으로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2023년 말부터 점점 느려지더니 지금은 약 1년 정도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LMI가 승인이 되면 6개월 안에 워크 퍼밋을 신청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지금은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는 인원도 전체 직원 수 10%밖에 안 됩니다. LMI 서류 작성 시 직원 대비 LMI를 받고 있는 숫자를 적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LMI 직원 비율은 현재 클로즈드 워크 퍼밋을 갖고 있는 사람 기준입니다. 아직까지 고용주들 중에서는 그 부분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가 LMI 신청 시 알게 되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 밖에서 LMI를 신청하는 것은 더욱더 힘들어진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PGWP가 있거나 워킹 헐리데이를 통한 오픈 워크 퍼밋을 가진 분들을 더더욱 선호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을 하다가 기간이 만료가 되어가면 그동안 일을 데이케어에서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LMI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데이케어 오너들은 이렇게 선생님들을 LMI를 해줄 사람과 안 해줄 사람으로 구분을 할 것 같습니다. ECE가 카테고리 선발에 들어간다고 발표된 2월 말 이후로 LMI를 진행하고자 했던 많은 인도 선생님들은 더 이상 LMI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그분들 중에는 PGWP가 만료가 되어가는 선생님들도 있었고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선생님들도 있었습니다.
가족 올지를 그렇게 모르는데. 이야기를 했던 분들의 이 CEC 점수는 400점 전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비자 기간이 남아있는 분들은 상황을 보면서 카테고리 선발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2025년 3월 25일에 익스프레스 엔트리에서 자보포를 통한 LMI 점수가 공식적으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캐나다 경력 1년을 채운 분들은 굳이 LMI를 하지 않아도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을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욱더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비자가 곧 만료가 되어서 LMI를 준비해야 하거나 이미 만료가 된 상태로 LMI를 기다리면서 워크퍼밋을 연장한 분들입니다. 캐나다 안에 머무를 수 있는 합법적인 비자가 필요하기에 여전히 LMI를 통한 워크퍼밋이 필요합니다. 센터의 한 인도 선생님은 이미 비자가 만료가 되었고 비자 만료 전 LMI 번호만 가지고 워크퍼밋을 연장했습니다. 최근 IRCC로부터 LMI 승인 여부를 업데이트하라고 연락이 온 것 같습니다. 신청하고 8개월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승인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IRCC로부터 당장 일을 그만두라는 레터를 받고 현재 일을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니저는 LMI가 승인만 되면 곧 돌아올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현실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최소 4개월은 승인을 기다려야 하고 승인 받고 나서도 온라인으로 워크퍼밋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인데 말이죠. 지금은 플래그폴도 막혔기 때문에 국경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워크퍼밋 연장에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니 올해 안에 다시 센터로 복귀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렇게 IRCC로부터 레터를 받으면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둬야 하지만 레터를 받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어서 많은 고민을 안고 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불법으로 일을 하는 경우도 본의 아니게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영주권 진행 시 워킹 히스토리 서류 작성에도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에 발표된 정책으로 인해 LMI 점수가 없어져서 점수가 다소 낮아진 것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익스프레스 엔트리에서 LMI 점수를 추가로 받았던 사람들은 생각보다 인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카테고리 베이스 에듀케이션 드로우 점수는 많이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5월 1일에 발표된 점수는 479점이었습니다. 이 점수를 보고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PGWP가 곧 끝나가는 선생님들 위주로 LMI로 클로즈드 워크 퍼밋을 1년이라도 연장해서 받으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특히 ECEA 자격증만 가지고 있던 선생님들은 PCPNP의 바뀐 정책으로 자격증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고 LMI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에듀케이션 카테고리 점수가 400점 이하로 안 내려가면 PCPNP를 경유해서 영주권 진행을 해야 하니까요. FSW나 FST 카테고리로 영주권 신청을 한 분들은 여전히 자보포가 조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경력인인 CEC를 통한 영주권 신청은 일을 하지 않아도 인비테이션을 받고 영주권 신청을 했다면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캐나다에 합법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상태의 비자는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또한 로에이지 LMI를 통한 워킹 비자는 유효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영주권 준비가 늦어지면 1년 워킹 비자 받고 또 LMI를 준비해야 하니 이것 또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이웨이지는 BCG 기준으로 28.85였던 미디엄 웨이지가 20% 올라서 34.6기가 넘어야 LMI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이웨이지 기준이 35달러니 넘사벽의 수준까지 올라갔네요. 이 금액을 맞춰서 굳이 외국인을 고용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금액으로 버젓이 인디드에 잡포스팅이 올라오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라도 그 광고를 보면 쉽게 LMI를 위한 것이구나 하고 생각을 할 텐데 말입니다. 그런 케이스인데도 서비스 캐나다에서 LMI 승인을 해준 것을 보면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일반 EC 유아교사로 영주권을 준비하셨던 분들은 아무리 ITSN 자격증까지 있다고 해도 웨이지가 그렇게 되기가 힘드니까요. 정부 보조금 포함해서 하이웨이지로 LMI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서비스 캐나다로부터 확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몬테소리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벌써 4년 전 이야기이지만 산타 선생님 중 한 분은 몬테소리 자격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몬테소리에서 일한 경력은 없었지만 어떤 몬테소리 데이케어에서 초보 선생님에게 $29와 정부 보조금을 제시했다고 들었습니다. 경력이 있는 분들은 대략 $31에서 $2 플러스 정부 보조금을 받는다고 했었습니다. 경력이 좀 있는 분들은 그나마 LMI를 신청할 수 있는 웨이지에 근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런 경우는 우리와 같은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픈워크 퍼밋 소지자이고 AMI 몬테소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인데도 IT 웨이지 정도만 받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면접 시 LMI나 BCPNP 서포트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순간 웨이지는 낮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몬테소리 데이케어에서는 몬테소리 자격증이 있는 선생님보다 EC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일반 선생님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운영하는 곳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오전에만 몬테소리 수업을 한두 시간 한다고 합니다. 일반 장난감이 아닌 몬테소리 교구들로 책장이 채워졌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한 분위기에서 아이들이 액티비티를 한다고 합니다. 랩타임이 끝나고 간식 시간이 지나면 바로 픽업 시간이라 일찍 끝나는 편이라고 하네요. 예전에 같은 반에서 일했던 IT 선생님 중 한 분은 몬테소리 어시스턴트 자격증을 취득한 후 같은 웨이지 조건으로 몬테소리 데이케어로 옮겨간 분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센터에서 ECEA 정도 포지션으로 일을 하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실업률에 따라 LMI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실업률이 올라가는 도시에서는 신청조차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매 분기 초마다 많은 사람들이 촉각을 세우고 실업률에 신경을 쓰는 이유입니다. 실업률에 기반하여 6%를 넘기는 도시에서는 LMI를 할 수 없게 된 것도 악조건입니다. 그나마 1월에 발표한 밴쿠버 실업률은 5.9%였기 때문에 1월 중순부터 3월까지는 LMI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4월 초에 발표한 실업률은 6.6%였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7월 초 실업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우 웨이지든 하이 웨이지든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있고 영주권을 위해 경력을 채워나가고 있는 중이라면 LMI를 통한 1년짜리 클로즈드 워크 퍼밋이라도 같은 고용주와 연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면 지역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거나 RCIP가 가능한 지역에서 LMI가 가능한 데이케어를 찾아보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시골에서 아이들 교육과 잡오퍼를 받는 것이 쉽지 않아 다시 밴쿠버로 넘어온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LMI를 해주는 고용주를 찾는 것이 훨씬 어렵기 때문이죠. 기존에 LMI로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했던 오너들에게 더 까다로운 조건들이 주어진 것도 하나의 이유인 것 같습니다. 파이낸셜 레터도 은행에서 발급을 받아야 하니 고용주들이 굳이 LMI가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기가 쉽지 않게 된 거죠. 오픈워크 퍼밋을 가진 분들은 그래도 상황이 좀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립 데이케어의 EC 유아교사의 웨이지는 몇 년 전과 똑같거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또한 LMI를 하게 되면 클로즈드 오픈워크 퍼밋을 받기 때문에 오픈워크 퍼밋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비교하면 웨이지가 좀 낮습니다. 1년의 경력을 쌓은 후에야 겨우 $1 올려받을지 어쩔지 결정이 됩니다. 또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과 비교해 일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요즘은 매니저들이 줌 미팅을 통한 잡 인터뷰보다는 직접 대면을 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캐나다 오기 전 에이전시를 통해 잡 매칭을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일단 캐나다에 들어와서 잡을 찾아야 하는 경우로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이씨 선생님들도 넘쳐나는 상황이다 보니 LMR을 해주는 데이케어를 찾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어로 의사소통이 잘 되고 PGWP나 클로즈드 워크 퍼밋으로 이미 캐나다한 경력을 쌓은 분들에게만 LMR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은 캐나다 경력을 계속 만들면서 영어 점수를 최대한 만들고 지역 점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버틸 수 있는 상태로 더욱더 본인에게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한국에서 캐나다로 오고자 하는 분들은 이민 계획을 좀 더 다양하게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플랜 A, B, C 등등. 지금은 배우자 오픈 워크 퍼밋도 받기가 어려우니 넉넉한 생활비도 준비를 해와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캐나다 이민 정책이 수시로 바뀌고 있으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잘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